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39%로 거대 양당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은 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에선 민주당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1대 41, 강원, 제주는 40대 40으로 거대 양당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5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 계속 지지하겠다 84%, 바꿀 수 있다 15%였는데 거대 양당 지지층의 계속 지지 의향은 87%로 같았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였습니다. 중도층만 분리해보면 야당 지지 61%, 여당 지지 2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투표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약과 정책 37%, 소속 정당 33%, 후보자 인물 됨됨이 23% 순이었습니다. 투표를 한다면 언제 할지 묻자 사전투표가 39%, 선거 당일 투표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5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선거 당일 투표가 70%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 중 공천 과정이 더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곳을 물었더니 민주당 28%, 국민의힘 31%, 별 차이 없다는 응답이 37%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9%,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25%, 조국 혁신당 대표 5% 순이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지역구와 별도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3% 이상 득표해야 하는데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3%, 새로운미래 2%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 없음이 8%, 모름, 무응답이 5%로 이들의 결정이 막판 변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국민의 미래를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갈렸습니다. 지역구 민주당 지지자 중 48%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고 41%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교차 투표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와 대전, 충청, 세종이 각각 38, 3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낮았고 40, 5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매우 찬성한다 45, 다소 찬성한다 36%로 찬성이 81%, 반대는 16%였습니다. 증원 방식에 대해선 2,000명을 더 늘리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49%, 정부와 의료계의 재논의를 통해 증원해야 한다 31%,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자는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본다 45%,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돼 부정적으로 본다 48%로 팽팽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가계 소비 증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 긍정적이다 39%, 물가를 자극할 퍼주기식 현금 지원으로 부정적이다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정치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여야 정치인들 역시 오전 일찍 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양당 정치에 극단적인 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법자가 아주 없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저희 새로운 미래입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치를 바라는 중도층이 계시다면은 꼭 저희 기호 7번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곳 영등포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서 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했더라고요. 자, 두 분 모두 자기가 어디서 사전투표를 하는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라는 걸 알고 한 일일 텐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새로운 풍경인데요. 그 사전투표하는 장소에까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담는 네. 그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2대 앞에서 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같이 예상할 수 있듯이 최근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네. 설화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화여대가 있는 곳을 간 건가요? 이화여대 네. 있는 근데 이화여대 있는 그 신촌은 대학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뭐 명지대학교도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마도 지금 이제 판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20대하고 30대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제 부동층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명 대표 대전에 가셨는데 아까 메시지 내놓은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해 올 예산 중에 이제 R&D 예산을 대폭 네. 삭감을 한 거가 저 대전의 그 과학기술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올 초인가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항의하려고 하는 졸업생 을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입을 막고 끌어낸 막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대전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시나요?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사전투표 현장이 조금 네거티브 이 시그널 네.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김준혁 후보 문제나 이제 그 뭐 이대생들도 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제 집회도 했죠. 그 현장을 그것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이라면 그거는 조금 너무 현명한 거다. 네. 그래서 전체 선거를 보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뜻이었다면은 조금
별로 좋은 메시지를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신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야당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정책적 사안 아니에요. 네. R&D 예산을 깎은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적절한 사전투표 현장을 아주 적절하게 찾았다고 보는데요.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저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원이라든가 혹은 부울경 이제 접전 지역이라든가 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 중에 지금 부산이 있어서 윤 대통령 그쪽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그쪽 지역에서 했다면 굉장히 경합 지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 비슷한 현장 네. 이 메시지 발신이 되는 셈이라서 조금 안타깝다. 판세를 보면 지금 여당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도 네거티브 선거가 선거전에서는 효과가 없진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장소를 택했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저 제3지대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제3지대 정당들은 사실상 이번 총선 결과에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서서 그 몇몇 그 주요 후보들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조국 대표의 사전투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는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인 관건 선거 아니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역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에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원래는 부산 초량동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하기로 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로 강서구 명지 일동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사전 투표에 좀 뭔가 좀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